잠깐! 새알의 새알심 2회에서는 영화 1917과 관련해 이야기 나눕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아껴두셨다가 영화를 보시고 난 후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새알의 새알심 2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알심의 진행자 이사나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자라는 역할을 제가 스스로 소개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팀원들이 좋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계속 해달라고 요청했죠. 네, 편집하는데 진행 깔끔하더라고요. 예. 대모처럼 말하네. 좀 자연스럽게 하셔야죠. 제가 그렇게 써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쉬워하실 만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새알심에서 차분함을 담당하시는 윤영칠께서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2화 녹음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아쉽습니다. 저희는 좀 정신없는 편인데 네. 오늘 거기서 중심을 잡아주는 이사나 진행자님이 저희를 잘 이끌어주셔야 될 텐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차분하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2주 뒤에 공개될 3화에는 또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더 재미있게 이 화를 한번 꾸며봅시다. 없삼스러워요. 1화가 공개되고 나서 딱 꼭 한 달 만에 공개하는 2화잖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우리 1화 때처럼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시작할까요? 작게 칩시다. 이거 알겠습니다. 왜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한번 쳐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새알심을 들어주셨고 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서영 씨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주변 반응 같은 거 있으셨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주변 반응은요. 네. 저희 어머니와 이제 저희 동거인의 어머니와 진짜요? 통화를 하셨는데 네네. 저희 동거인 수민 씨의 어머니께서 네. 둘이 동거하는 거 이제 전국에 다 퍼졌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더 못을 박은 느낌으로 그렇죠. 모습을 보고 언급을 저는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동거라는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네, 그런 반응을 좀 들으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네. 지난 화 들으니까 너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동거인 이렇게. 지금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예, 한 애인이라고 4번 보셨어. 하겠습니다. 수민 씨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 친구 지인 분들께서 잘 들었다고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그 정도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죄송해요. 또 네, 저희를 아껴주시는 많은 지인분들께서 예, 그럼요. 그게 시간이 꽤 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많은 연락을 주셨고 그게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감동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좀 힘이 났고 또 재밌는 일화를 또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공연 예술 카테고리에서 2등도 해보고 그리고 예술 분야 전체 카테고리에서 10등까지 올라보고 등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은데요. 위로 바꿀 거야. 12로. 네, 12. 다르지 그래서 않지만. 애플 팟캐스트 담당자 카를로스 씨에게 카를로스. 네, 친히 메일도 왔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작하는 분들에게 보내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네네. Your podcast 새알의 새알심 has good performance in Apple Podcast Rankings라고 네, 당신의 팟캐스트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게 기분이 좋고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공유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모두에게 보내주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어떤 나라에서 너희가 몇
위를 했었고 뭐 이런 맞아. 정보들이 막 있었는데 거기에 되게 집착하시더라고요 이산화 씨가. 집착이라기보다 뭐 집착했죠. 수치로 나오는 결과니까. 그래서 뭐 튀르키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그쵸. 듣고 뭐 일본에서도 듣고 뭐 많은 국가에서도 튀르키예 생각도 모르겠는데. 우리 제 영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더 열심히 뭔가 좀 다른 언어를 추가해봐야 되겠고 일본어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뭐 사실은 이렇게 주변 반응들도 듣게 되고 메일도 받고 하면서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어떤 연극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좀 시작이 되었구나. 시작이 되었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 이거를 생각이 더 들었어요. 지속할 수 있게 네. 잘 꾸려봐야겠다. 뭐 열심히 회의도 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2화 시작을 해봅시다. 네, 뭐 해봅시다.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제 근황이요? 네, 여기 다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전 아팠어요. 아팠죠. A형 독감. 간염 아니고 독감이야? 간염이 갑자기. 그치. A형 독감. A형 독감. 요즘 또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너무 좋을 땐 좋다가 네. 뭐 약간 구름이 지거나 바람이 불면 너무 또 추워지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죠. 저는 네. 그 피팅 모델 네. 오늘 어제 면접인가 뭐 보고 온 셈이잖아요. 네네. 갔더니 막 줄자로 제 몸을 두르고 네.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좀 마르신 편이긴 하세요. 뭐라고 하시고 그래서 옷을 입혀보더니 우리 디자이너 실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하고 1시간을 기다렸어요. 디자이너 실장님이 회의 끝날 때까지. 디자이너 실장님이 딱 나왔는데 머리를 쫙 넘기신 남성분이셨고 뿔테 안경을 딱 쓰고 굉장히 이렇게 시니컬한 올 블랙으로 입고 툭툭툭 나오시더니 저를 슬쩍 보시더니 앞에요? 정면을 보겠다는 말씀. 옆에요? 뒤에요? 옆에요? 키가 몇이라고요? 몸무게는?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무섭다. 네, 굉장히 본격적인 그냥 브랜드고 직장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이고 저 갔는데 막 그 외국 모델들 막 그분들도 오셔서 뭐 테스트 촬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경험을 했네요. 결과 언제 나온대요? 모르겠어요. 언제라고 딱 명시를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뭐 연락 드리겠습니다라고 되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키가 제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176이라는 것을 땅땅땅 찍고 왔습니다. 저랑 뭐 1cm 차이 나시는 거잖아요. 부럽네요. 또 됐는데 또 176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확정이네. 이제 확정이시네요. 그러니까 178이라고 말하고 간 건데 네. 쟀는데 176.8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키가 몇이 나오세요? 그래서 177, 8 정도 나와요라고 이제 얼버무렸더니 다시 재주시더라고요. 근데 똑같죠. 네, 똑같이 뭐 이제 176.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네, 이제 뭐 오차가 틈없더라고요. 예, 옛날처럼 이렇게 잠깐 편다고 뭐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편니까 주는 것 같아. 역으로 휘어서.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회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2차로 갔던 네. 닭발집에서 제가 너무 설레는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요.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닭발집에 들어갔을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었죠. 2시가 넘었고 한 자리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옆에 굉장히 술에 얼큰하게 취하신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시끄럽고 욕을 막 하시고 해서 저희가 계속 시선이 그쪽으로 우리도 모르게 향하게 된 거죠. 근데 겁을 먹고 있었죠. 겁을 먹었어요. 근데 옆에 그 사장님, 가게 사장님께서 갑자기 제 옆으로 오시더니 제 귀를 이렇게 막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듣지 마. 듣지 말고 귀담아 듣지 말고 귀 닫고 편하게 놀으라. 근데 마치 그 라붐의 헤드셋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죠. 또 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지금 뭐 약간 긴장을 풀어보려고 근황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일상에서 그렇게 귀를 막는 행동이 그쵸? 굉장히 좀 뭐랄까 연극적이에요. 제 생각에. 진짜 또 연극. 아니 누가 귀를 이렇게 남의 귀를 이렇게 막는 네. 일이 잘 없잖아요. 이게 어루워 만져주시니까. 굉장히 사실은 극적 행동이었죠. 그쵸.
네, 봐봐요. 제가 이제 윤영 씨가 없으니까 네. 바로 딴 길로 제가 새지 않습니까? 좋아요. 약간 우리가 좀 긴장한 것 같아서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서경 씨, 우리 제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따라서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께서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새알의 새알심 2화 제목은 어디 연극쟁이들이 감히 영화 얘기 좀 해봐도 될까요? 잘 못해요. 입니다. 이 에피소드 1화 에피소드 제목을 나름 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름 정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뻔하고 설명적인 제목을 후보를 가져올 때 두 분께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거를 탈바꿈해 주셔서 어디 연극쟁이들이 감히 영화 얘기 좀 해봐도 될까요? 잘 못해요 라는 매력적인 제목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얘기해 보기로 했죠? 오늘 다뤄볼 영화는 1917 1917입니다. 샘 맨데스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죠. 네.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6,000명의 군인을 살리기 위해서 1600명. 1,600명이에요? 그럴걸요? 그게 1600라고 했으니까. 봐봐 여기서도 1600. 정보 부족이. 근데 그거에서는 인터뷰 영상에서는 그쵸? 6,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딘가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아직 번역에밖에 의존을 하지 그래요?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지금 분명히 네. 번역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군인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명령을 전달하는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적군의 영토라고 해야 될까요? 적진으로 적진을 통과해야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이죠. 새알심 2화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저는 영화 문외한으로서 저도 문외한이고 우리 다 문외한이잖아요.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만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다 하고 판단하고 이걸 이야기하기로 결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수민 씨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관객으로서 역할에 되게 충실한 사람들인데 네. 오늘 우리가 1917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샘 맨데스 감독이 원래 연극을 하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그 리허설의 과정이 연극에서의 연습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이 감독이 스스로 제가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 맞아요. 라고 밝힌 부분이었는데 연극쟁이들에게 약속이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정말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저희는 또 관객들이랑 약속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펼쳐내는 것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라 이 약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독이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궁금했죠. 그리고 이 새알심을 시작하기 전 심지어 우리가 이 창작 집단을 꾸리기 전에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그거 되게 연극적이더라 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쉽게 소감을 나눴던 적도 있고 그렇죠. 이게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사실 연극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쵸. 언어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인물의 행보를 따라가고 보다 보면 굉장히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현장성을 느끼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연극과 닮아 있는 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사실 그 영화 나온 이후에 제일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롱테이크 기법을 사용한 촬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계속 향하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주인공이랑 같이 그 참호 속을 걷기도 하고 폭탄을 맞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연극 연출하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관객석이 어떻게 이제 배치되고 디자인되느냐에 따라서 연출은 그 관객의 시선, 시각선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네. 그러니까 무엇을 보게 하고 어떻게 보이게 할지를 실시간으로 펼쳐지게 그런 선택을 하는 일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매력적인 장면들도 많았고 인물에게 집중돼서 쭉 흐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1917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일단 간단하게 감상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요? 어떠셨는지? 좋아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먼저 말해도 되나요? 네네. 아무래도 저는 연기를 보게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주인공의 연기가 과장되지 않았다고 느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매우 슬프거나 어떤 부분에서 너무 좀 고통스럽거나 하는 연기를 안 해서 그게 오히려 굉장히 실감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좀 덜 느끼게 된다든지 지금 당장 내가 중요한 목표가 더 선행되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당장 아프고 이런 거는 그냥 붕대로 묶어가면서 처리를 그냥 해버리고 바로 다음 단계 가는 거죠. 친구가 죽었을 때도 그랬어요. 손에서 계속 피가 막 흘러나오고 있고 친구 얼굴은 실시간으로 창백해져가고 있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저 인물의 심정을 훨씬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관객이 느낄 수 있는 지점을 열어두는 것 같이 느끼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안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한 심정이 카메라 안에 잘 담기고 있다고 느꼈고 그건 연출의 힘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연출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눴겠구나. 연습 과정에서 여기서 이 인물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6,000명이 넘는 병사의 목숨을 살릴 임무를 지고 있는 내가 어떤 심정으로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며 나의 부상을 받아들일 것인지 새롭게 벌어지는 사건들 총격을 당한다거나 총을 맞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출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서 연기가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두 번째는 처음 시작할 때 그 임무를 준 장군은 콜린 퍼스가 맡아서 연기한 그쵸. 에린 무어 장군이고 마지막에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한 맥켄지 대령이란 말이죠. 그쵸. 저는 그게 굉장히 웃겼어요. 왜요? 가장 유명한 배우에게서 시작해서 가장 유명한 배우에게서 끝나는 그 여정이 그냥 영화 외적으로 봤을 때 재미있더라고요. 흥미를 팍 발생시키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작했는데 저 사람 어디서 봤지? 킹스맨에서 봤나? 어디 그 브리짓 존스의 일기장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어디서 봤지? 셜록에서 봤나? 어떻게 봤나? 근데 그 인물들 배우들이 완전히 다르게 분장하고 다른 목소리를 사용하고 다른 몸짓, 다른 성격으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관객으로서 그걸 보는 게 그냥 단순히 즐거웠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인상적인 배우들 너무 많은데 그거는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또 뒷조사들을 좀 했거든요. 그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그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비하인드 영상 같은 거를 봤는데 네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냥 저 혼자 생각하고 웃겼던 게 이 배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뭐가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 영상들을 좀 보니까 다 야외에서 촬영을 해서 맞아요. 그 찰나의 시간, 빛과 뭐 구름의 방향이나 이게 맞는 찰나의 시간을 그 촬영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리허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리허설 계속하다가 촬영하면 아시잖아요. 몸이 이완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한 우스갯소리를 한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단 한순간도 겹치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야외에서 그렇게 꾸며놨고 그러니까 믿기가 더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날씨도 그렇게 맞췄고 조명이나 이런 거 도움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가장 아마 수민 씨도 서경 씨도 그 인터뷰 제작기 영상을 보고 되게 인상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하고 나면 멈출 수가 없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든 내가 책임지고 이끌고 가야만 했다. 잘못되더라도. 저는 그게 배우에게 현존하기에 가장 쉬운 환경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멈출 수 없어. 지금 이거는 완전히 나에게 현실이어야만 해. 실제로 내가 거기서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너무 좀 그렇다. 다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들. 고통스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이 스크린 너머에 있는 관객에게 정말 진짜 같은 순간을 전달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배우로서는 되게 재미있는 경험일 수 있었겠다. 그런 부분이 좀 연극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연극도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죠.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 소품이 뭐가 잘못 나오든 그렇죠. 뭐 내가 대사가 뭐 한 라인을 까먹었든 일단 가야 되니까 가야 되죠.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가 1917을 재밌게 볼 수 있게 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서경 씨는 혹시 좀 감상에 대해서 나눠주실 만한 게 있나요? 저는 그 이거를 이번에 본 거 말고 저번에 개봉했을 때 봤을 때 그 돌비 애트모스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걸 처음 봤어요. 제가 돌비 애트모스관을 처음 가본 게 이 영화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비행기도 이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게 앞뒤로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러니까 게 소리의 방향성이 다 채널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닌 그쵸, 거죠? 그쵸. 아... 그게 되게 신기했고 그럼 총탄이 터지는데 왼쪽에서 터지면 왼쪽만 나고 그쵸. 이게 다 나눠져서 너무 무서웠어요. 와 진짜. 장난 아니겠다. 정말 현실감 있는 그런 방향성이 되게 그런데 와. 그때는 사실 그런 걸 즐기느라 음. 영화의 내용적인 걸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볼 때는 그냥 집에서 TV로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이제 그 뭐라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주인공의 서사를 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죽었을 때 이후로 변하는 그 스코필드 원래는 친구가 자기 형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거기 가기로 선택한 이유가 네네. 당장 출발해야겠다는 이유가. 그렇죠. 그 와중에 근데 그 책임이 친구가 죽음으로써 스코필드에게 완전히 옮겨지고 넘어가고. 그 스코필드는 친구의 죽음이 원동력이 돼서인지 아니면은 그 임무를 다 해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임무를 완수했죠. 그리고 하나 생각한 게 되게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진짜 게임 좋아하는데 처음 등장 씬부터 이렇게 그 풀이 흔들리고 들꽃이 흔들리고 주인공이 기대서 자고 그렇죠. 있고 하는 게 너무 게임의 컷신 그 게임 중간에 들어간 영상 컷신이라거든요. 너무 똑같고 그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하다가 제일 게임 같다고 느꼈던 부분이 어디냐면 그 뭐냐 도시 폐허가 된 도시에서 마지막에 독일군이 토하고 술 마시고 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몰래 목 조르잖아요. 네. 그때 그 구도가 목을 조르고 있고 뒤에서 이렇게 그 병사를 찾는 그 씬이 서스펜스가 만들어지죠. 그쵸. 왜냐면은 이 컨트롤러를 안 들고 있다 뿐이지 정말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게임을 만들어졌어도 같은 버튼을 연타하는 그런 장면이었을 동그라미 거예요. 버튼 연타. 그리고 연타하면서 사실은 그 장면의 긴장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게임 컨트롤보다는. 그래서 그런 장면 요소들이 되게 많아서 한편에 짧은 단편 게임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맞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쵸. 그 의도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그쵸. 그래서 더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그 극장에서 봤을 때 제가 원래 그 전쟁 영화를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게 눈앞에서 어떤 서사라든지 뭐 영상으로 펼쳐졌을 때 제가 또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네. 더 추가로 거기에 생각 상상 입히니까. 네, 입히니까 그래서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꼭 이거는 돌비 애트모스 관에서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 하고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아, 서경 씨가. 예, 그래서 전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는데 그래서 전쟁을 다루고 있는 영화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그냥요. 그냥 자체를?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그 옛날에 이제 중학교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들이 영화 많이 틀어주셨거든요. 많이 들어. 그때 많이 나오는데. 그때 뭐 고지전 많이 나오죠. 네, 태극기.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것들 틀어주셨는데 네. 저는 그 소리만으로도 너무 그게 공포스러워서 그 자주 잠을 자고 있었던 학생 중에 태극기 휘날리면 저도 진짜 공포스러웠던 게 뭐냐면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전세가 많이 안 좋아서 학도병으로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전쟁이 나면 네. 무조건 중학생이라서 고등학생은 끌려가는 줄 알고 아, 잘 모를 때? 네, 그래서 진짜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6년의 시간을 전쟁 없이 잘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초등학교 때 봤을 때 저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저건 내 이야기겠구나. 그치, 무조건 끌려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공포감이구나. 그렇죠. 맞아. 모두가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봤는데 막 진짜 돌비 애트모스 관에서 보니까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정말. 그리고 전 또 이번에 두 번째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몇몇 장면들과 대사를 통해서 이 전쟁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이런 땅, 그 적진을 걸어가고 있을 때 거기 적들이 이제 이미 떠난 것을 확인한 후에 이런 땅을 위해서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싸웠는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2차 대전을 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충격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겠다. 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2화를 준비하면서. 이 감독이 전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미묘한 거부감 같은 게 들었다고 수민 씨가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민 씨가 말씀하신 이 땅을 뺏기 위해서 이 조그마한 땅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 하고 나오는 장면에서 펼쳐진 초원에는 강아지, 소, 사람, 나무 모든 게 다 죽어 있죠. 그게 뭐라고? 제가 그래서 수민 씨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감독의 그런 시선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 전쟁의 무상함이라든지 어떤 허무함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의 그 무시무시함 거기서 피해를 겪는 생명들에 대한 시각이 담겨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또 저희가 또 첨예한 토론을 좀 나눴는데 네. 이 인물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받는 것들이 다 전쟁의 어떤 요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인물이 명령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딘가까지 도달해야 하지만 그 도달하는 과정 속에 이 인물에게 계속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전쟁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전쟁을 이용한 것 같다는 불쾌감이 조금씩 느껴지긴 했거든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친구를 죽이고. 네. 그래서 친구가 그 죽기 전에 장면이 전 좀 인상 깊었는데 그 어떤 폐허가 된 농장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베어져 있는 체리나무를 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 체리나무랑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고 꽃잎이 날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죽음을 보고 또 이 스코필드는 나아가야 할 동기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이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누군가가 죽고 어떤 전쟁의 피해가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뭘까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일 거잖아요. 사실
전쟁에서는 실제로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눌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기묘하게 들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확실히 이게 우리가 영화 이야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야기를 구조화하고 더 이렇게 청취자 입장에서 배려하는 단계까지는 가기가 어렵네요. 그쵸. 우리가 사실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그냥 무슨 생각을 하나? 무슨 생각을 하나. 썰 푸는 거죠. 사실 뭐 연극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 같지 않기도 하고요. 성장형 팟캐스트죠. 그렇죠. 우리 성장을 해봅시다. 네. 이 영화 연습하고 찍었다로도 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죠.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장면이 아주 놀라워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찍었을까 하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카메라가 주인공을 정면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따라가고 이 뒤에서 다른 이 병사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자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앵글에 언제 들어오는지 그 타이밍을 척박하게 알고 앵글 인 하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촬영장의 현장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고 뒤에 나온다 앵글 들어온다 이게 쭉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을 얼마나 연습했을까. 연습하지 않으면 실수가 생기겠다. 그리고 이거 실수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될 만큼 테이크가 길다. 그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연극은 사실 저희가 가장 최근에 같이 한 공연에서는 거의 2시간 넘는 시간을 그쵸. 쭉 달려야 했기 때문에 연습을 오래 했죠. 3개월 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프리프로덕션 기간이 조금 짧았지만 네. 계속 공연들이 있어서 합치면 그래도 3개월 정도. 그래서 그 약속된 시간 동안 그 연습 기간 동안 우리가 갈고 닦은 것을 착착착착 모두가 믿고 수행을 해줘야만 이 이야기가 닿고자 하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연습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연습이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죠. 사실 연극을 이제 해보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6회차 공연을 하면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죠. 우리 좀 오늘 잘 나온 것 같은데? 할 때도 있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회차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아마 연습을 한 그것을 얼마만큼 수행했는지에 대한 판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습이 되게 재밌는 이유가 어떤 한 장면 진짜 사실은 걷는 것일 뿐인데도 그 걷는 것에 대한 연습을 수십 차례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것이 되게 가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야 한다. 이 인물이라면, 이 상황이라면 그렇게 걸어야만 하는 그 걸음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을 걷죠. 그쵸. 수백 번을. 그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그래서 결국에는 연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배우들의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연습 과정에서 다 약속된 것, 완전히 숙지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매일매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뭐 한 2초씩 반응이 달라지고 반응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런 거에 따라서 쌓이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 오늘 잘 된 것 같은데 와 오늘은 진짜 아무 말도 못하게 되고 이런 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철저한 연습을 통해서 그 편차를 줄여나가는 과정 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 이건 이야기고 앞으로 이제 어쨌든 나가서 그걸로 돈을 벌고 더 계속 성장을 하려면 그 편차를 계속 줄여서 매일 찾아오실 다른 관객들에게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를 최대한 편차 없이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배우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사실 배우들만의 컨디션으로 그게 완성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연극이라는 게 그래서 재밌어요. 예를 들면 비가 오면 관객들의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죠. 네. 또 날씨가 너무 좋아도 분위기가 다르고요. 네, 극장의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날 관객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도착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관객들이랑 계속 이 호흡을 주고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고 저녁 공연이었어요. 상당히 지쳐있는 관객들이 지쳐있는 느낌이 물씬 나고 예를 들면 자 이제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와 하고 박수가 나오는 회차가 있는 거면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엄숙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처음에 등장해서 살짝 이제 바람잡이라고 하죠. 그걸 하고 나온 배우가 야 큰일 났다 오늘 끌어올려 시작부터 이거 관객의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해. 뭐 그런 어떤 순간순간의 반응으로 조정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게 재밌죠. 너무 재밌다는 얘기만 하나? 근데 진짜 연극이 재밌어요. 네. 그래서 다르죠. 매 회차마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게. 그리고 뭐 되게 돌발 상황도 많고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결국 이 1917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연극 얘기 할 거예요 이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골라온 거죠. 굳이 1917 고른 게 서경 씨께서는 의도가 다른 영화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서 연극 이야기보다 영화 음악 이야기 좀 영화와 연극의 음악의 차이점을 좀 흥미로운데요. 그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경이 뭘 하던 사람인지. 저는 원래는 이제 홀로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으나 우연한 계기로 연극 음악을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현재도 연극 음악을 주로 작업하고 밴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17이 아무리 연극적이라고 해도 결국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상물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음악의 역할이나 들어가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제가 겪었던 연극 음악 현장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짝짝짝짝. 그 전에 재밌는 사실이 있어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1917의 음악 감독님이 토마스 뉴먼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9번의 아카데미 수상과 45번의 후보에 선정된 알프레드 뉴먼이라는 영화 음악가신데 9번의 수상과 45번의 후보 선정 평생을 그냥 근데 그의 사촌 이제 토마스 뉴먼의 본인의 사촌인 랜디 뉴먼 또한 2번의 수상과 20번의 후보 선정이 됐던 분이고 형, 여동생, 뭐 삼촌 2명까지 해가지고 가족이 거의 음악가 음악인데 특히 또 영화 음악을 많이 하시는 랜디 뉴먼은 토이스토리랑 카 시리즈 몬스터 주식회사 시리즈 많이 진짜 애니메이션들 너무 좋아하는데 You got a friend 그거 맞아요. 저거 너무 좋아해요. 갑자기 노래 불러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디스코그래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쇼생크 탈출 유명한 거 니모를 찾아서 도리를 찾아서 월리 007 스카이폴 007 스펙터 엘리멘탈 1917 샘 맨데스 감독이랑 7개의 영화를 함께 계속 했대요. 같이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밌는 사실 펀 팩트여서 재밌네요. 저 다른 데서 수업할 때 이런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흥미도가 확 올라가요. 너무 재밌는데요? 이제 연극 음악이랑 차이점을 좀 보면요. 타이밍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극 음악은. 그러니까 영화 음악은 이제 작업을 할 때 편집된 영상을 보고 거의 후반부에 전체 프로덕션의 후반부에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물을 보고 실시간으로 어떤 포인트에 어떤 음악이 들어갈지를 작곡하고 녹음할 때도 스크린을 띄워놓고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극은 아까 사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 회차
배우들의 반응이 2초 늦어질 수 있고 그렇죠. 폭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잡기 위해서는 상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좀 타이밍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한 포인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상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 아주 익숙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큐랩. 큐랩 그쵸. 큐랩이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조명 뭐 음악 뭐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스페이스바 한 번만 누르면 다음 큐로 넘어가서 정지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뭐 루프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대사 타이밍에 맞춰서 음악을 껐을 때 그 대사 타이밍에 맞춰서 음악을 켰을 때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직전에 같이 작업했을 때 거대한 마술이라는 작품을 학교에서 올렸을 때 큐랩이 무서웠어요. 대사 타이밍에 맞춰서 이 음악이 시작되어야 되고 내 대사 타이밍에 맞춰서 조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약속한다고 해서 그 무대에 올라간 순간에 그 약속을 지키리라는 확신을 못 주겠는 거야. 내가 그 순간에 다르게 현존해버리니까. 그래서 큐랩에서 예를 들면 수민 씨가 처음에 공연 전에 큐랩을 수정하면서 말하잖아요. 아 여기서 이 음악 페이드 몇 초 걸어주시고요. 이 음악 몇 초 늘려주시고요. 우리 큐랩 3번밖에 안 썼어요. 거대한 마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어. 항상 무서웠었는데 거대한 마술에서는 라이브 연주를 하셨잖아요. 그쵸. 라이브 연주를 해보신 경험에 비춰봤을 때 연극에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고 본인이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눠주세요. 그쵸. 라이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거대한 마술은 이제 저의 졸업 공연, 이사나 씨의 졸업 공연, 최일영 씨의 졸업 공연이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배우랑 홍석영 음악 감독님께서 악사로 등장해서 기타랑 또 뭐 쓰셨죠? 전자 기타랑 일렉 기타랑 클래식 기타. 클래식 기타 이렇게 사용을 해서 무대 위에서 배우랑 맞춰서 실시간으로 연주를 하셨던 무대에 계속 등장해 계셨죠. 네, 공연이죠. 그러면 거대한 마술에서 라이브 연주하면서 그런 타이밍 맞췄던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긴 루프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장면에서 그걸 계속 연주하고 있다가 어떤 파트에서든지 내가 연주하고 있는 이 루프의 어떤 파트에서든지 끊어도 도망갈 구석을 만드는 거죠. 끊어도 이상하지 않게끔 하다가 그러니까 그 음악 자체가 어디에서 끊어져도 이상한 감각이 아니게끔 설계를 하셨다는 그쵸, 거죠. 설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지금도 생각나요. 띵디린 그래서 하다가 이제 그 대본을 그때 대본을 안 보고 했죠. 저도 안 보고 했죠. 그래서 외웠죠. 그러니까 그쵸. 어느 대사부터 끝날 준비를 해야겠다. 와우.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이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 그런 식이고 큐랩으로 한다 치면은 아주 좋은 페이드아웃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갈 때는 별로 큰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요즘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한번 공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배웅하세요, 배웅.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영화 음악과 연극 음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면 연습 과정에서 아까 우리 연습 얘기했었잖아요. 음악인데 영화 그 1917의 리허설이 얼마나 진행됐든 몇 번일 진행됐든 간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아무 음악이 없는 곳에서 카메라랑 이제 배우들이 맞춘 걸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연극 음악은 연습 과정을 보고 많이 만들어지는데 좀 빨리 나오는 음악들이 있거나 아니면 연출님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주시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음악들을 가져가면 연습 과정에서 그 음악을 재생하고 배우들이 이제 장면을 만들거나 연습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그 노래가 얼마나 유효하게 그쵸, 역할을 하는지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미리 확인해 연극은 그래서 음악이 먼저 나올 때가 많다. 네. 근데 그렇다고 막 대본만 보고 작업하는 건 아니고 무조건 연습을 보고 만들어야 하죠. 연습 와서 어떤 보고. 방향으로 서영 흘러갈지 감독님 모르니까.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음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요. 영화는 이제 믹싱 과정이 있어서 뭐 대사나
그런 이제 사운드 이펙트 그리고 음악을 잘 어우러지게 믹싱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주로 작업하는 소극장에서는 이제 배우들이 생목으로 대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의 음량이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셋업하는 기간 중에 계속 맞춰보는 거죠. 네, 계속 맞춰보고 볼륨을 중간에 내렸다가 다시 올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큐랩으로 큐를 만들어서 네, 진행을 합니다. 그쵸, 조금 머릿속에 그려지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극장에 들어가서 리허설 할 때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관객석에 서서 그 음악을 듣고 아주 그 세밀하게 조정하죠. 마이너스 그렇죠. 1 해주세요. 또 마이너스 1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객석에 객석에서. 그래서 객석에 뭐 구석진 데까지 다 앉아보고 일어서 보고 조금 뭐 쭈그려 보고 모두 다 모든 곳에서 어떻게 들리는지를 감각을 해보죠. 그걸 조금 저희가 하는 작업에서는 예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항상 그 음악이 되게 중요한 작업들을 많이 해왔어서.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해온 연극이랑 영화 음악의 차이점은 이 정도고 아주 전문성이 팍팍 느껴지니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 무대에서 이제 실현을 할 때도 음악은 관객들한테도 들리지만 배우에게도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 모두의 관람과 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홍석영이 맞는지 맞았겠죠? 역시 멋지네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다른 음악 감독님이랑 뮤지컬 할 때를 제외하고 나면 작업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이제 뮤지컬 작곡가님을 제외하면. 그래서 홍석영 씨랑 작업을 하면 작품을 미리 같이 읽고 되게 많은 레퍼런스들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음악에 그 폭이 넓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음악들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글 들어보고 제가 이 작품을 읽고 좀 연결되는 음악들을 몇 개 또 골라서 이야기 나누고 좀 컨셉을 빨리 잡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미리 나오고 그 음악을 배우들, 디자이너들, 뭐 기획 파트, 연출부 다 같이 들어봐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할 때 음악이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분위기를 먼저 잡아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영감을 주는 셈이잖아요. 그쵸. 뭐 배우든 다른 디자이너든. 그럼 저는 거기서 이제 궁금한 건 석영 씨의 애로사항은 없냐 이거죠. 사실 가장 빨리 어딘가에서 영감을 그쵸. 찾아내서 창작을 해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같이 작업할 때는. 물론 그게 아주 적절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주실 만한 게 있나요? 제 자신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네. 일단은 초반에 나오는 곡은 수정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예 폐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좀 부담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들어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영감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해서 그 이제 연습실에 가지고 가서 틀었을 때 그 음악을 듣고 이제 배우들이 기대한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이제 음악이랑 색깔이 좀 다르거나 분위기가 다르면 연습이 잘 안 흘러가거든요. 그 음악의 영향을 그걸 느끼세요?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부담스럽죠. 굉장히 무섭죠. 그 수많은 겁과 싸우고 계시겠네요. 그쵸. 용기를 내야 되네. 그래서 그때 그런 걸 기록을 많이 해놔야 나중에 수정할 때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는 없어서 기록을 해서 가져가서 집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그 경험이 근거가 돼서 감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 동거 작업인에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 방금 이야기하실 때 어떤 음악을 처음 듣고 그 음악과 본인 기대한 바랑 좀 달라서 의견들을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지금 다른 감각을 하고 있는지를 음악을 하나를 틀면 그게 좀 빨리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제가 또 항상 인원이 많이 나오는
작품을 주로 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만나면 어색하기도 하고 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는데 그 시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홍석영 씨를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사라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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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극 얘기만 하다가 끝난 것 같네요. 네, 뭐 우리 팟캐스트 그 카테고리가 공연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뻔뻔하네요. 네, 거기 행위 예술이라고 올라가 있던데. 그게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분명히 제가 공연 예술을 선택했는데 네. performing arts인가? 네. 그게 그렇게 번역이 되나 봐. 행위 예술이라고. 근데 공연 예술을 선택했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좀 영화 얘기를 하게 될지 아니 오늘 이거 어디 연극쟁이들이 감히 영화 얘기 좀 해봐도 될까요? 이거 마지막 코너가 되지 않도록 네. 오늘이 마지막 회차가 되지 않도록. 네, 또 이제 연극에서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영상물로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누는 일들이 많아졌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극이 가진 어떤 고유한 네. 감각들을 네.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 수많은 비약들이 또 섞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별명이 비약왕이다 보니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우리의 시선으로 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까지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 또 기대하셔도 좋을 텐데요. 오늘부터 우리 새알 멤버들이 각자 새로운 코너를 한 가지씩 맡아서 개발을 해보기로 했잖아요. 첫 번째 코너는 누가 맡았죠? 저요. 홍석영 씨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제목은요? 제목은 홍석영의 별건 아니고. 별건 아니고. 기대가 되는데요. 네, 좀 떨리네요. 별건 아니고 시작하겠습니다. 별건 좋습니다. 아니고는 뭐냐면요. 뭐예요?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네. 자주 듣거든요. 네네. 음악을요? 네, 음악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들었던 앨범들 중에서 탑 5를 선정했는데 오. 그게 막 제가 평론가도 아니고 네. 막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어서 네. 별건 아니고 하는 제목을 붙이셨군요. 변명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 코너는 석영 씨께서 그달에 감상한 탑 5 앨범을 그렇죠. 소개하는 완전 100% 취향. 취향. 네. 석영 주관적인 씨의 개인 주관적인 취향. 개인 취향. 석영의 주관적인 취향으로 네. 탑 5를 소개한다. 네. 자, 시작해 보시죠. 1번 메탈리카의 라이브 쉿. 라이브 씨. 네. 신데 야! SH 별 T. SH 별 T? 네. 제목 자체가 네. 그러면 저도 이거 B 소리로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들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입으로 약간 불러주시면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감히 따라할 수가 약간 허밍만 어떤 느낌이다. 근데 이건 라이브 앨범이어가지고요. 네네. 여러 음악들을 라이브 버전으로 넣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제가 감히 입으로 따라한다는 게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군요. 그럼 그게 궁금해요. 앨범인 거잖아요. 앨범이죠. 이 앨범을 석영 씨는 보통 순서대로 들으시죠? 순서대로 듣죠. 아티스트의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라이브 앨범은 특히 순서가 의도가 또 있지만 뭐 그 공연 전체를 순서대로 듣는 거니까 그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라이브 어쨌든 앨범. 이 앨범은 쾌감에 집중해서 쾌감에 집중해서 그냥 듣는. 듣는 재미로. 좋아. 원래는 메탈이라는 장르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한창 그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네. 되게 조용한 걸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막 맞아. 좀 슬프고 그런 걸 좋아했는데 네. 친구들이 메탈을 막 추천을 많이 했는데 괜히 그러면 더 듣기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듣다가 최근에 궁금해서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그 귀를 때리는 사운드가 너무 중독적이어가지고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완전. 1번은 1번은 메탈리카의 라이브 쉿. 라이브 쉿. 네. Binge and Purge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2번은 필립 글라스의 코야니스카시라는 앨범인데요. 이게 네. 너무 지금 장르가 네, 필립 글라스는 네.
미니멀리즘 음악가고요. 미니멀리즘 음악이 뭐예요? 미니멀리즘 음악이요? 그냥 음악의 구조를 되게 최소화한 건데 필립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구조를 많이 사용해서 그거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 필립 글라스와 갓프리 레지오라는 영화 감독의 네. 카시 3부작이라는 거를 상영을 했었어요. 정말요? 이게 지금 코야니스 카시고요. 포와 카시, 나코이 카시라는 영화까지 3개를 했는데 이 코야니스 카시가 아메리카 원주민 호피족의 언어로 평형을 잃은 삶이라는 뜻이었어요. 평형을 잃은 삶. 평형을 잃은 삶. 근데 영화는 이제 그냥 엄청 이미지들의 나열이거든요. 빠른 이미지도 있고 느린 이미지도 있고 그냥 계속 넘어가는데 그때 그 전시 기획의 이름이 전자적 명상이었어요. 전자적 명상. 네. 그때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이 영화를 막 이해해 보려고 애쓰다가 지쳐서 반쯤 정신이 몽롱해질 때쯤 이해하게 이게 됐구나. 명상이구나. 이래서 전자적 명상이구나. 놀라운 체험이네요. 이게 연극적인데요? 그래서 이 음반을 들으면 영화를 다시 보지는 못했는데 이 음반으로 다시 상기를 시켜서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구나. 그쵸. 그 명상할 때 좀 최면에 걸리는 것처럼 마음을 그래요? 비우기 좋은 궁금하네요. 2번은 필립 글라스의 코야니스 카시입니다. 저희 이 제목들은 나중에 인스타그램이나 그럴게요. 이런 데 게시를 합시다. 3번은 핑크 플로이드의 애니멀스. 너무 좋아해요. 핑크 플로이드의 애니멀스. 네, 애니멀스. 영어 공부하신다. 핑크 플로이드는 저한테 좀 평양냉면 같은 존재거든요. 오, 그래요? 더 맛있겠다.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이라는 앨범은 그 프리즘 네, 알죠. 너무 유명해서 너무 유명하죠. 안 들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지금까지? 아니 진짜? 작년까지. 아, 대박.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안 하고 싶은 그런. 그게 좀 있거든요. 근데 반골 핑크 기질이. 플로이드를 제가 알기로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게 작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다른 음반들은 너무 난해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평양냉면처럼 유행하니까 안 먹고 네. 밍밍하다고 하니까 그냥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 1212 공연을 한창 준비 중일 때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를 들어보다가 한 번에 빠진 거죠.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 네, 유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애니멀스는 원래 그 핑크 플로이드의 여러 음반들 중에서도 제일 안 좋아했던 음반인 게 이유가 뭐냐면 한창 강렬한 사운드를 갈구하고 있을 때 1번 트랙이 어쿠스틱 기타가 나오는 트랙이에요. 아, 그 처음 시작을 했는데 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충격이죠. 밴드를 하는 사람이 핑크 플로이드 26살 때까지 핑크 플로이드 음악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건 근데 의도적으로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안 간 거죠. 고집으로. 아, 정말. 그랬다는 건. 근데 너무 제가 거의 처음으로 앨범을 1번부터 다 들은 그 앨범인 것 같거든요. 아, 정말요? 어떤 거? 핑크 플로이드. 핑크 플로이드 애니멀스. 애니멀스. 네. 아. 근데 섹시해요. 궁금한데요. 전 안 들어봤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길이도 많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3번은 핑크 플로이드의 애니멀스. 핑크 플로이드의 애니멀스. 4번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어머, 별일 없이 산다입니다. 별일 없이 산다요. 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건 너무 정말 좋아하죠. 단순합니다. 네.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 때 네. 별일 없이 살고 싶어서 네. 한 번씩 듣습니다. 어떤 곡 제일 좋아하세요, 여기서? 이 중에서요? 정말 없었는지. 저도요. 저 불러오세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까지 걸어서 왔어. 갔어. 낮잠을 3시간 3시간 잤어. 해는 채 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때 장기하와 얼굴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 태도가 정말 더 짙고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이 제목들이 다 싸구려 커피가 있는 앨범이 아니구나. 맞을걸요? 싸구려 커피. 1집이잖아요. 네, 1집. 별일 없이 산다. 정말 없었는지.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나와. 삼거리에서 만난 사람. 그 다음에 달이 차오른다. 다리 차오른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앨범 제목 읽는 것만 해도 재밌네요. 어쨌든 이거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별일 없이 살고 싶을 때. 네. 4번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 그 5번은 일본 밴드인데요. 유라유라 테이코쿠의
유라유라 테이코쿠 노 메마이라는 앨범인데 해석을 해드리자면 유라유라 테이코쿠는 이제 약간 흔들흔들 유라유라 바람이 막 바람이 불어서 네. 찰랑찰랑 하늘하늘거리는 걸 유라유라라고 하고요. 네네. 테이코쿠는 제국이에요. 흔들리는 흔들흔들 제국의 흔들흔들 제국. 네. 흔들흔들 제국의 현기증이라는 앨범입니다. 그 이거는 얼마 전에 좀 잊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베이시스트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원래 좀 지병이 있으시던 분이었고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처음 알게 된 밴드인데 그 일본 내에서는 이미 거의 전설급으로 그래요? 한 밴드인데 이 유라유라 테이코쿠의 사카모토 신타로라는 사람이 이제 노래를 많이 쓰는데 그 사람의 가사 세계가 1212 가사를 쓰는데 되게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왜죠? 그런 인간들이 발전해 오면서 네. 버려졌던 것들 아니면 범한 실수들에 대해서 자주 다루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필연적으로 살면서 소비하고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자연에 해악을 끼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발전하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교훈을 주는 건 아니고 좀 그러니까 다그치는 듯한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꾸짖는 꾸짖는 그런 가사를 쓰시는 분이군요.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5번은 유라유라 테이코쿠의 유라유라 테이코쿠노 메마이. 재밌는데요? 6번 탑 5를 하지 않았어요? 5월의 종합평. 오, 좋아요. 제 개인적인 종합평을 보자면 해소와 위로가 필요했던 달이었나 보다. 해소와 위로가 필요했던 달이었나 보다. 메탈리카의 사운드와 유라유라 테이코쿠의 가사로 해소를 하고 장기하와 얼굴들의 음악으로 위로를 받았다. 애니멀스도 스트레스 해소에 일조했는데 방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애니멀스 수록곡인 독스의 솔로를 연습하면서 기타 솔로를 연습하면서 보냈다. 코야니 스카시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머리를 비우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고 아까 말했듯이 밴드를 하는 사람이 26살에 핑크 플로이드 음악을 처음 들었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다.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입니다. 깔끔한 준비를 해주셨네요. 정말 이 코너에 애정을 갖고 준비해 주신 게 너무 느껴져서 감동적입니다. 그런 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평소에 음악을 진짜 많이 들으시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탑 5를 정리해보는 거는 처음 해보신 것 같아서 처음이에요. 하면서 어떠셨는지. 일단 기준은 그냥 무작정 횟수로 했어요. 제일 많이 들은 제일 많이 들은. 그냥 마음이 가는 것보다는 머리에 기억나는 횟수 중에 그냥 내가 많이 들었다. 객관적으로 들었다 했을 때 탑 5를 정했고 처음에 기획할 때 이 별건 아니고라는 이름처럼 내가 감히 이런 음악을 순위를 매겨서 얘기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랑 내 개인의 상태를 연결을 많이 시켜보려고 했는데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음악을 들었지 하면서 좀 분석해보고 근거를 또 찾아보고 하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이 코너를 어쨌든 홍석영의 별건 아니고를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게 느껴져서 되게 우리 가볍게 시작하는 느낌이었는데 다음 코너를 맡으실 분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신 것 같네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오. 세상에 댓글이 달렸어요. 감사하게도 창작집단 새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청취자분들이 계십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적극적으로 마음을 써주셨다는 거니까 참. 사실 그런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저희 팀에 없어가지고 사실 많이 헤맸어요. 그 두 개의 게시물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근데 그것을 찾아와 주셔서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인스타그램 첫 번째 게시물에 아이디 2222SC 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지하철에서 틀었다가 튼지 5분 만에 웃음이 입을 비집고 나와서요. 그냥 지하철에서 앞사람을 보며 계속 웃는 음흉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들해랑사, 네이클로버, 가수,
네이클로버 이모지, 가수 이모지, 개구리 이모지, 선인장 이모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댓글만 읽어도 저희를 좀 잘 아시고 상당히 평소에도 애정하시는 이 청취자분인 게 팍팍 티나는 응원의 댓글이었습니다. 너무 친구인 게 티가 나나요? 아, 그런가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는 저희 친구의 댓글이 힘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웃으셨다니 네. 다행입니다. 네. 네. 분명히 맞은편에 앉으신 분도 네. 웃는 사람 보고 침 못 뱉는다고 하는 것처럼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그쵸? 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재밌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그러게요. 우리 첫 화 때 어떤 이야기 나왔죠? 웃긴 얘기 많이 했죠 그때. 웃긴 얘기 많이 했죠. 다음 아이디 KISON 7 숫자 7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감동도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흐흐. 맛보기 스푼 입으로 받으신 거 듣고 일하다가 빵 터져서 누가 볼까봐 웃음 참느라 힘들었어요. 크크크크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요 에피소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웃지 않을 수가 있나요? 상상이 되잖아요. 그럼요. 자, 맛보기 스푼 드셔보세요. 앙. 네. 감동도 받으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또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분께서는 원래 저희를 아시던 어떤 지인분은 아니고 본인께서도 창작을 하고 계시다고 본인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댓글을 저희가 읽어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영어 문장을 소개해달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읽어주세요. If you don't try, if you don't cry, you can never fly. 이 문장을 직접 쓰셨고 새알과 어울리는 글 같다고 해주셨어요. 용기가 납니다. 네, 시도하지 않고 울지 않으면 절대 날 수 없다. 진리죠? 질린다고요? 진리.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삶의 진리라는. 저희가 또 새알이잖아요, 이름이. 그쵸. 그러니까 그러네. 날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말이어서 사실 실패하고 무언가 공개하는데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일단 부딪히는 거 네.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트라이하고 크라이하고 네. 플라이 해보겠습니다. 크라이는 매주 매 회차 하고 그러네요. 계신 것 같고요. 어쩌다 보니. 그리고 댓글뿐만 아니라 직접 후기를 전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계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새알의 새알심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새알심을 놓치지 않고 들으시려면 팔로우,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와 후기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또 어디든 이 새알에게 하고픈 말씀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처럼 읽어드리면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자유롭게 소감 한번 나눠주시죠. 네, 벌써 두 번째 녹음이고요. 이 같은 공간 그 이야기 나누는 방식도 점점 편안해지고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직접 준비해 와서 했는데 저번에 조금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어서 준비를 열심히 했더니 그만큼의 또 보답이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조금 만족스럽습니다. 아, 박수. 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상을 살아내고 3화로 돌아와야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제가 이거 하면서 연극 좋아하는 거 너무 티 안 내고 싶었는데 오늘 영화 얘기로 시작하면 다 연극으로 끝나는 저의 이 행태. 네. 그러려고 그 영화를 고른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무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 보니 다소 두서없거나 네. 좀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간 지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오신 청취자분들께서는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들어주셨다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저희 새알심은 앞으로 월 2회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힘내보겠습니다. 힘내보겠습니다. 3화는
보름 뒤에 6월 15일에 업로드 될 거고요. 그때는 돌아온 윤영 씨와 함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화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새알의 새알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